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판도를 흔들 만한 특이한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교환하는 방식, 수압 배터리 방식을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선진국에서는 배터리 충전 시기, 신흥국에서는 배터리 수압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압 배터리 방식이란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전기 스쿠터 등 이 모빌리티 이용자가 배터리 교환소에 도착하면 배터리를 떼어낸 뒤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수압 배터리 방식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차량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등장한 대안으로, 보통 전기차나 전기차 바이크 소유자가 서비스사에 구독료를 지불하고 가까운 교환소에서 배터리를 교환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이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와 동남아시아에서 배터리 교체 시장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배터리와 차량 플랫폼을 일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수압 배터리 방식 수요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속 충전 혹은 이동형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최근 활발하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에바는 현재까지 전국에 2만 대에 이르는 완속 충전기를 공급했고, 동종산업의 이지차저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설계, 구축, 전기안전대행,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들은 수압 배터리 방식보다는 배터리 충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더 유망하다고 전망합니다. 수압 배터리 방식은 배터리 규격이라든지 전기차 설계 등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건전지처럼 배터리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압 배터리 방식 업체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배터리를 건전지처럼 교환하게 되면 단 5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이며, 최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니오는 2018년부터 사람의 도움 없이 무인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압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은 먼저 예약을 한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스테이션에 도착해 선에 맞춰 차량을 주차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테이션 바닥이 열리게 되며 사용 중이던 배터리 수거와 동시에 새로운 배터리를 자동으로 탑재하는 시스템입니다. 니오는 공격적으로 무인 배터리 수압 센터를 확장해 중국 전역에 총 1369개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에는 362개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본 글로벌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관련 신규 투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CATL은 2-3년 내 글로벌 최대 규모 배터리 교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건전지처럼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획기적이긴 합니다. 5분 만에 신속하게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전기차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중국의 배터리 수압 방식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중국 도로에서 갑자기 전기차가 멈춰섭니다. 뒤에는 떨어져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주행 중 갑자기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수압 방식은 배터리를 꼈다 뺐다를 반복해야 하니 이음새가 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니 주행 중 일부 배터리가 분리되어 탈락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도로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빠지면 뒷차가 배터리를 밟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충격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 위의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떨어진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라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네티즌들은 중국 배터리들이 헐거워 빠지는 모습을 보고 옛날 폴더폰 배터리가 연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일 중국이 배터리 수압 방식의 최대 단점으로 떠오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배터리가 노후화될수록 이렇게 헐거워지는 현상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중국 배터리 회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확장일로에 있는 중국 배터리 수압 업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됩니다. 반면 한국은 차근차근 기본기를 닦으며 핵심 기술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기업은 SK 넥실리스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에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박은 얇은 구리막으로 배터리를 만들 때 동박 위에 음극재를 바르는데 동박이 음극 집전체 역할을 합니다. 집전체란 흑연 등으로 이루어진 활물질에 전기를 전달하며 활물질은 배터리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반응을 담당합니다. SK넥실리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은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공장이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제2 공장은 내년 상반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서 다량의 동박을 생산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저가 수주해 한국 기업들을 위협해왔기 때문입니다. SK넥실리스는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을 중국의 저가 수주를 물리칠 핵심 병기로 꼽고 이 공장이 상업 생산을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야말로 중국마저 압도하는 원가 경쟁력과 혁신 공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인센티브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60여 개 동박 회사와 철저하게 원가로만 대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보다 원가를 낮추려면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전기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박은 배터리 생산 원가가 7%를 차지하는 등 원가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SK는 저가 수주를 하는 중국과 비교해도 원가 경쟁력이나 품질에 있어서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말레이시아 공장을 대대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일단 원가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평균 최저시급은 1,500원으로 동박 공장이 들어선 중국의 간수성의 시급 3,420원보다 낮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건비는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장의 전력비는 한국 대비 절반 이하이며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70% 수준입니다. 통상 동박 제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첨단 설비가 더해지면 인건비는 더욱 줄일 수 있고 한국의 절반 정도인 전기료를 감안하면 중국보다 훨씬 적은 원가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원가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국은 자신이 있습니다. 동박업계에선 제품을 얇고 균일한 두께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동박이 얇을수록 배터리에 다른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어 고용량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박의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을수록 동박 교체로 발생하는 가동 손실을 최소화해 배터리사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도 얇게는 만들 수 있지만 한국처럼 길고 넓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얇을수록 자르기도 어렵고 주름이 지거나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공정마다 상당한 기술이 집약돼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해냅니다. 현재 SK넥실리스는 전 세계 동박업 중 가장 얇고 가장 길고 가장 넓은 동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SK넥실리스는 세계 최초로 머리카락 30분의 1 두께인 4마이크로미터 동박을 생산한 바 있는데요.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에 달하는 세계 최장인 77km로 뽑아낼 수 있고 세계 최장폭인 1452mm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SK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이 1공장에 이어 제2공장까지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연간 5만 7천 톤에 달하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동박 생산량을 자랑하게 될 텐데요. SK는 말레이산에서 생산한 동박은 아시아로 수출하고 한국산 동박은 북미로 보내는 등 여러 경영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글로벌 동박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수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